안녕하십니까. 강규영TV의 강규영입니다. 이 시간에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3가지 핵심 역량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연구소 이름이 3P 자기영역 연구소인데 3P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3P가 뭐냐고 얘기합니다. 그 쌍피도 아니고 내지는 뭐 코피냐 도대체. 오늘은 그 3P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P가 바로 프로페셔널이죠.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이제 성과, 퍼포먼스라 그러죠. 성과를 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슈퍼맨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일하는 방식, 일 처리 방식,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를 바꾸자는 것이 바로 3P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그 3가지 P에 관한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프로페셔널입니다. 누구나 프로페셔널을 꿈꾸죠. 프로가 된다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맨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훌륭한 목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. 프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죠. 최근에 손흥민 선수라든가 추신수 선수라든가 유현진 선수, 저도 완전 왕팬입니다. 이 프로 선수들은 절대로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.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다 뭘로 하나요? 다 결과를 합니다. 두 번째 요소가 바로 그 퍼포먼스입니다. 선수들이 연습하느라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, 부상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박세리 선수도 예전에 한번 그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, 해저드 연못에 빠져서 거기서 이제 치고서 나오는데 양말을 벗었는데 그게 하얀 그 발을 보면서 그 전 국민이 그때 충격을 받았었죠. 나머지는 그 햇빛에 그려서 이제 새카만데 그 발만 아주 하얗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면서 그때 그냥 가슴이 짠했었잖아요. 그냥 국민들의 이제 가슴을 울리게 했던 그게 바로 박세리 선수의 그 발이었었는데, 선수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, 그러나 그걸 얘기하지 않고 성과를 얘기한다는 거죠. 프로 선수들은 철저하게 어떤 연봉이 얼마인지, 나 몇 승을 했다, 나 몇 골을 냈다, 이렇게 결과로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그렇다면은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? 그 세 번째가 바로 프로세스라는 겁니다. 저는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제 스승님한테 배우게 되는데, 제가 그걸 그때 배운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프로가 되려면은 이제 성과가 돼야 되고,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강화를 해야 됩니다.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줄여서 컴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, 커뮤니케이션,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사람을 갖다 유형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한 4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. 그게 액션형, 그다음에 프로세스형, 그다음에 피플형, 아이디어형, 내지 이렇게 한 4-5가지로 나눠집니다. 액션형은 일단 저지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왓에 관심이 많습니다. 프로세스형들은 과정, 하우에 관심이 많습니다. 피플형은 다른 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후에 관심이 있습니다. 후. 아이디어형은 다른 거 관심 없고 why, 왜 그런 거야?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.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날씨도 좋고 그런데 우리 뭐 야외 한번 갑시다 얘기하잖아요. 그럼 액션형은 어떻게 만나니까, 액션형은 가방도 나가는 거야. 갑시다 나가는 거예요. 도대체 뇌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야.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잡아서 끌어안혀서, 야 앉아봐, 야 우리 작전 좀 짜자, 계획 좀 짜자, 그런 게 프로세스형이에요. 그래서 프로세스는 항상 종이 갖다 놓고 나서 막 계획 쓰는 사람이 바로 프로세스형입니다. 근데 거기에 비해서 피플형은 뭐 어디로 가든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. 누구랑 갈지, 누구랑 옆에 타고 갈지. 그래서 사람에 관심 많은 게 바로 피플형입니다. 반면에 아이디어형은 갑자기 창문을 확 꼈죠. 왜 가는데? 그 사람이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,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? 야유를 가는데 그게 팀워크 때문에 가는 건지, 맛방 때문에 가는 건지,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워크숍 때문에 가는 건지, 그걸 갖다 분명히 하고 하자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고, 내지는 이 4가지가 다 골고루 잘 섞인 블렌드형도 물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코치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다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. 전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적에도 요 4가지를 다 검사한 다음에 그 맞는 사람을 갖다 선발합니다. 그래서 액션형이 좋은 업무가 따로 있고, 프로세스가 필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. 기획부서라든가, 그 다음에 피플형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디어형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다 하고 나서 신입사원 선발도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전환 배치할 적에도 아주 중요한 어떤 자료로 그걸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한국 사람 100명을 두고서 진단을 해보면 한 70%가 피플형이 나옵니다. 피플형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과가 잘 안 나옵니다. 그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서구인들,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을 갖다 조사를 해보면 70%가 바로 프로세스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피플형이 제일 많았는데, 이 서구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차이에서 약간의 비극이 발생합니다.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바로 생산성이 차이 납니다.
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생산성이 한 두세 배 낮습니다. 아직까지도. 예,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탁월하게 선진국 4만 불, 5만 불 넘어가려면은 이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한계가 있고 지난 10여 년간 10,000불 덫에 갇혀서 그걸 넘어가는데 그냥 10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프로세스를 갖다 개선해야 됩니다. 제가 신입사원 때 조사를 해봤지만은 제가 거의 피플령이 한 40점 만점에 한 17, 18점 정도가 피플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피플령이 높았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제가 뭐 운동권이었고 뭐 민중해방이 뭐예요? 피플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 지향적이었었는데 제가 업무가 바뀌면서 또 내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했습니다. 어떤 훈련했을까요? 예,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 바인더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. 시연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피플은 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사람 본성 때문에. 근데 이 프로세스형만큼만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. 제가 입사 3년차 때, 그러니까 주임 말 내린 대리 초반 요럴 적에 제가 혼자 맡겨진 금액에 의류 생산관리 판매가로 한 43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? 서울, 부산, 대구에 공장을 수십 개를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의 공장, 스리랑카, 베트남, 중국, 상해 대공정 라인을 돌렸었는데 막 일이 쏟아지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예, 그건 더군다나 이 옷 하나 만드는데 원단 부자재가 적어도 한 4, 50가지가 들어갑니다. 거기다 사이즈가 90, 95, 100, 105에다가 그다음에 또 컬러가 또 무슨 뭐 이렇게 한 3가지에서 5가지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을 갖다가 이걸 잘 만들어서 라인에 공부하지 못하면은 예, 라인이 올 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데미지가 크죠. 더군다나 수출은 말할 것도 없죠, 뭐.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럴 때인데 마침 92년도인가로 기억되는데 전 직원에게 그때 회장님께서 바인더를 이 커버, 이 껍데기만을 전 직원 4,000여 개 나눠줬습니다. 근데 전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? 저는 이 안쪽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종이, 빈 종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근데 저는 뭘 했습니까? 이 안쪽을 이런 방식으로 제가 끊임없이 개선을 했습니다. 끊임없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수많은 양식도 만들고 왜? 일이 많았으니까. 일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. 사고 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이 양식도 만들고 패턴도 만들고 체계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양식들을 뭐 연간계표, 월간계표, 주간계표, 업무일지 수많은 걸 만들어서 그걸 다 주변에 나눠줬더니만 그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한 번은 신입사원들이 한 200~300명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. 둘러싸고 막 업무가 마비되니까 뒤에 있는 본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. 강대리 너 무슨 사고 쳤냐 그러더라고요. 본부장님 제가 사고 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랬더니 그럼 그 좋은 일이네. 그럼 그러지 말고 자네가 강의를 해주게. 그러면서 제가 사내 강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그 강의 제목이 뭔가요? 예, 바인더 잘 쓰는 법. 바인더 사용법을 제가 강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바람에 소위 말해서 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뜨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꼭 쥐고 나만 썼더라면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나눠줬더만은 사람들이 밀어올려서 제가 사내 강사가 됐고 그래서 제가 부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디? 예, 푸마의 CEO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한테는 요 바인더 바로 일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중에 프로세스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바인더입니다. 그걸 통해서 저는 성과를 냈고 전 직장뿐만 아니라 제가 또 프루덴셜에서도 연봉을 한 4억 내외 받게 됐던 것도 결과적으로 이 바인더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가 자기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지금의 교육회사를 만들고 또 전국에 500개의 독서 모임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다른 성향도 다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 프로세스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처리 방식 슈퍼맨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일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제가 아꼈던 거고 손때 묻었던 이게 바인더지만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왔던 제 그냥 눈물 땀물이 이제 배어 있는 그 바인더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바인더는 그 당시에 했었던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10배 이상 업그레이드된 바인더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그 바인더입니다.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